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무료 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10년째 결제 버튼을 누른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무료 통근버스입니다. 왜 한시적 정착 지원이라던 혜택이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끊지 못하는 성역이 됐을까요? 연간 220억 원, 하루에 6천만 원씩 세금이 태워집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이 버스들은 일제히 서울로 향하고 남겨진 혁신도시 상가는 불이 꺼집니다. 만원 지하철에 끼어 내 돈 내고 출근하는 수천만 직장인 옆에서 누군가는 10년째 공짜 리무진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특혜의 탄생과 종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7시 서울 지하철 2호선. 문이 열리는 순간 인파가 밀려들고 누군가의 어깨가 내 얼굴에 닿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 해도 이미 빈자리는 없습니다. 왕복 2~3시간, 교통비만 매달 수십만 원. 이것이 대한민국 직장인 수천만 명이 매일 치르는 출근의 현실입니다. 땀 냄새와 함께 흔들리는 객차 안에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가동되는 대형 관광버스. 좌석은 넉넉하고 와이파이도 터집니다. 목적지까지 편하게 눈을 붙여도 됩니다. 요금은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단돈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흩어진 공공기관 직원들이 타는 무료 통근버스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현재 47개 공공기관이 이 무료 셔틀을 운영 중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220억 원에 달합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매일 6천만 원의 세금이 버스 바퀴와 함께 굴러갑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 혁신도시까지 편도 수백 킬로미터를 오가는 이 버스는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VIP 리무진입니다. 문제는 이 버스의 승객 대부분이 실제로 혁신도시에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은 서울에 두고 본인만 내려간 이른바 기러기 근무가 일상화됐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버스는 만석입니다. 방향은 하나, 서울입니다. 월요일 새벽 다시 내려갑니다. 주 5일 중 실제로 혁신도시에서 생활하는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애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서울 생활을 유지한 채 세금 버스로 출퇴근만 합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매주 서울로 빠져나가는 인력 수송 시스템이 완성된 셈입니다. 균형 발전은 어디로 갔고 220억 원은 누구를 위해 쓰이는 걸까요? 이 구조가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아닙니다.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2026년 1월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무료 통근버스 예산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특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론도 등을 돌린 상황. 공공기관들은 순순히 버스를 접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희대의 풍선 효과가 터집니다. 버스를 끊으라고 하니까 기관들이 꺼내든 대안이 압권입니다. 혁신도시 인근에 원룸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월세는 당연히 기관 부담, 사실상 세금입니다. 거기에 주말마다 서울 오갈 교통비까지 별도로 지원하겠답니다. 버스 한 대 굴리는 비용 아끼려다가 수백 명분의 월세와 KTX사들 개별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호웃음이 납니다. 원룸 월세 50만 원에 주말 왕복 KTX 비용까지 합치면 1인당 월 100만 원은 훌쩍 넘깁니다. 이걸 수백 명에게 지급하면 버스 운영비보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겠다며 세금을 더 쓰는 기막힌 마술입니다. 국가 정책이 통신사 포인트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조삼모사입니까? 더 황당한 건 이 꼼수가 공공연하게 논의됐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기관은 실제로 주거 지원비라는 항목을 신설해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된다는 식입니다. 통근버스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니 정부 지침은 지킨 셈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지침의 취지는 세금 낭비를 막자는 것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혜택을 유지하려는 생존 본능만 작동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다시 한번 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원룸 지원도 교통비 개별 지급도 통근버스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시작됐습니다. 진짜로 혜택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10년간 누려온 공짜 출퇴근, 이제 정말 끝일까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무작정 공짜 버스 타는 얌체족이라고 몰아세우기 전에 혁신도시가 실제로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항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현장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입니다. 일부 혁신도시에는 일반 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고등학교 이전 부지로 지정된 땅에는 수년째 풀만 자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학원가도 빈약하고 특목고나 자사고 선택지도 손에 꼽힙니다. 대입을 둔 학부모가 불안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의료 인프라는 더 심각합니다. 종합병원까지 30분에서 40분. 응급 상황이면 그보다 더 먼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고열로 쓰러지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해지는 환경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직장 문제도 발목을 잡습니다. 수도권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던 배우자가 지방에서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순환근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나 LH처럼 전국 단위로 인사 발령하는 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2, 3년마다 짐을 싸서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병원도 학원도 없는 허허벌판에 건물 하나 지어놓고 가족 모두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게임, 심시티에서도 시장이 탄핵당할 폭동 설정입니다. 매번 이삿짐을 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충북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수도권과 가까울수록 오히려 반쪽짜리 이전이 심해지는 역설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본인 선택이 아니라 회사 발령으로 내려왔는데 인프라는 갖춰주지 않고 버스만 끊겠다니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항변에는 빠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견 억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다릅니다. 혁신도시 이전 직원들에게는 단순한 통근버스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우선권, 가구당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이주 정착 지원금, 교통비 지원, 자녀 학자금 보조까지. 이 모든 혜택은 지역에 정착한다는 전제 위에서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지켜졌을까요? 2014년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을 받은 직원 489명 가운데 판매 여부가 확인된 163명 중 60%가 넘는 98명이 이미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3년 전매 제한이 끝나자마자 처분한 겁니다. 같은 해 울산으로 옮긴 한국동서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공을 받은 직원 90명 중 지금도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은 고작 3준 4명. 3분의 2가 집을 팔고 떠났습니다. 세종시는 더 심각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무원 특공을 받은 2만 6천여 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 가구당 평균 5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합치면 13조 원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공을 받고 대판 아파트만 2,000건이 넘고 이 중 55명은 전매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매각해 재판까지 넘겨졌습니다. 물론 규정을 어긴 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3년은 지켰고 의무 실거주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특공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지방 이전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지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기라고 준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고 주말엔 세금으로 공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인프라 핑계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정착 지원금은 받았지만 정착은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 차익은 챙겼지만 지역 경제에는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 버스는 영원히 달릴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된 2014년, 정부는 직원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이주 정착금, 그리고 통근버스. 모두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기까지의 과도기를 버티라는 취지였습니다. 핵심은 과도기라는 단어입니다. 영구적인 복지가 아니라 정착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될 한시적 지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렀습니다. 과도기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2014년에 본격 입주가 시작됐으니 2024년이면 꼬박 10년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 혁신도시 정주 인구는 17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늘었고 이주율도 58%에서 70%까지 올랐습니다. 인프라가 완벽하진 않아도 정착할 사람들은 이미 정착했습니다. 쉽게 말해 10년짜리 구독 서비스 무료 체험판이었던 셈입니다. 체험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정가를 내고 쓰든지
서비스를 해지하든지 선택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세금 지원에 익숙해진 나머지 체험판 종료 안내에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내 돈 내고 출퇴근하라는 당연한 상식이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까요? 세종시는 이미 2022년에 공무원 통근버스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당시에도 반발이 거셌습니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출퇴근이 불가능해진다는 아우성이 쏟아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들은 KTX와 자가용으로 적응했고, 세종시는 오히려 자족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근버스가 사라지자 직원들이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지역 인프라에 대한 진짜 수요가 형성됐습니다. 결국 통근버스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덮는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정착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으니 정착할 이유가 없었고, 정착하지 않으니 인프라 수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10년간의 무료 체험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충북 혁신도시의 풍경이 바뀝니다. 공공기관 건물 앞에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서고 직원들이 짐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서울행, 분당행, 용인행. 목적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은 버스들이 하나둘 출발합니다. 서울까지 1시간 30분. 1시간 뒤 혁신도시의 거리는 텅 빕니다. 상가에는 불이 꺼지고 식당 주인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주말이 시작된 겁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9.4%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같은 시기 22.6%에서 1년 만에 6.8%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거나 5개월 무상 임대라는 파격 조건을 내건 곳도 눈에 띕니다. 저녁이나 주말이면 주요 번화가조차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한 카페 업주의 말이 현실을 압축합니다. 공공기관 직원 절반 정도가 혁신도시로 이주했다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는데 직접 와닿는 건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해요.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저녁 시간이면 손님이 없어 문을 일찍 닫는 날이 허다합니다. 통계상의 이주율과 체감 이주율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는 살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중 가족 동반 이주율은 47.3%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습니다. 2020년 이후 5년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3,882명 중 출퇴근 직원이 1,484명, 가족을 두고 단신 이주한 직원이 561명입니다. 절반이 넘는 인원이 주말이면 혁신도시를 벗어나 있는 셈입니다. 공공기관이 오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매년 220억 외의 세금이 직원들을 서울로 실어 나르는 데 쓰입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라고 공공기관을 옮겨놨더니 정작 세금으로 사람들을 빼내가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의 편의가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혁신도시의 인프라 부족은 진짜 문제입니다. 종합병원까지 30분 넘게 달려야 하고 제대로 된 고등학교조차 없는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라는 건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순환근무로 2, 3년마다 전국을 떠돌아야 하는 직원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매년 200여 혈세를 버스 회사에 퍼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통근버스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덮는 진통제였습니다. 정착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으니 정착할 이유가 없었고, 정착하지 않으니 인프라 수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진통제만 맞다 보니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진통제를 끊고 근본적인 치료에 나설 때입니다. 세종시가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 통근버스를 전면 폐지했을 때 아우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사라지자 직원들이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제야 지역 인프라에 대한 진짜 수요가 형성됐습니다. 정주 인구가 늘자 병원과 학원이 들어왔고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통근버스 폐지가 오히려 자족도시로 가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정부도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210억 원을 버스비로 태우는 대신 그 돈으로 혁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배우자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버스를 태워주는 게 아니라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를 만드는데 예산을 써야 합니다. 특혜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10년의 유예 기간은 충분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도 지자체도 정부도
이제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혁신도시는 세금 링거를 뽑고 스스로 자생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짜 혁신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7년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 그 핵심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균형 발전의 씨앗을 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주하면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면 인프라가 따라오고, 인프라가 갖춰지면 기업이 들어오는 선순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물만 옮기고 사람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주소만 혁신도시에 두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고 주말마다 세금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혁신도시에는 공실상가만 늘어갔고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연 상인들은 몇 억씩 손해를 보고 쫓겨났습니다. 연간 220억 원의 세금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사람을 빼내는 데 쓰였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착을 전제로 준 혜택인데 정착은 하지 않고 혜택만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끊으려 하자 인프라 탓을 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10년간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생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먼저 정착해야 도시가 굴러갑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10년간 그 책임을 회피해 온 겁니다. 건물만 옮기는 정책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살고 싶은 인프라를 만드는 게 먼저일까요? 10년의 특혜를 끊고 정상화로 가는 길. 인프라가 문제라는 직원들, 혈세를 막으려는 정부, 상권을 잃어가는 주민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복잡한 세상을 쉽게 읽어드리는 나우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